살이 빠지는 습관도 중요하죠. 현대인의 숙명인가요? 다이어트? 예. 고구마는 악효질과 탄닌이 풍부하거든요. 우리가 고구마가 끈적끈적한 이유가 그 악효질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약간 떫은 맛이 나는데 그게 탄닌이 풍부한 것이에요. 그래서 위장에 들어가면은 위장 운동을 조금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고구마 섭취 피하셔야 하고요. 또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속이 좀 쓰리거나 신물 올라오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위장 안 좋으신 분들이 고구마 먹고 난 뒤에 자꾸 역류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피해 주셔야 되고, 고구마는 또 칼륨이 아주 많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 피해 주시면 좋고, 고구마를 굽거나 삶으면 혈당 지수가 높아지죠. 달아지잖아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또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장이 약하신 분들은 고구마 성분 중에 아마이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가스 발생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이나 복부 팽만 있으신 분들은 고구마 피해 주셔야 하고요. 구워서 먹으면 당분이 더 많이 증가해요. 그래서 구운 고구마는 혈당 있으신 분들이나 과체중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고구마를 구우면 또 벤조피린 같은 발암 물질이 나오니까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사실 건강을 위해서 먹을 때는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 채 먹어도 좋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잘게 썰어서 조금씩 간식으로 드시면 제일 좋죠. 역사상 요즘 음식이 가장 풍부한 시대죠. 역대로 이렇게까지 음식이 풍부했던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싼 음식이 오히려 칼로리가 더 높은 경우도 많죠.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몸도 일종의 기계잖아요. 혹사하면 고장이 더 빨리 나거든요. 택시가 일반 승용차보다 빨리 폐차시키는 이유가 더 많이 달렸기 때문이죠. 우리 몸의 위장, 소장, 대장도 좀 쉬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효소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소화효소 소모량이 많아지는데 우리 몸의 이 효소라는 것은 나오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소화효소를 많이 소모를 시켜버리면 다른 부분에서 사용하는 대사효소들의 양이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사질환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다. 밥은, 음식은 배고플 때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뭐 때마다 시간 맞춰놓고 아침이니까 아침 먹고, 점심이니까 점심 먹고, 저녁이니까 저녁 먹고 하는 그런 것은 좀 피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전에는 어쨌든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아침 먹고 출근해서 점심 먹을 때쯤 되면 배가 다 꺼지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 점심을 또 거하게 먹고 나면 그거 다 꺼지지도 않았는데 또 저녁 먹게 되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먹는 것이 더 좋은데, 적게 먹어야 우리 몸을 청소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간헐적 단식이에요. 하루는 먹고 하루는 안 먹는 24시간 단식도 있고, 또 일주일에 이틀만 먹는 5대2 단식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단식 중에 제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16대8 단식이거든요. 하루 중에 8시간은 음식을 먹고 나머지 16시간은 단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오전 한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8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그 이후로는 식사를 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신 8시간이라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 폭식을 하면 안 돼요. 대부분 정상적인 끼니 한 끼만 정상적으로 먹고 간식 조금 하는 시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16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위장관을 비워줄 수 있기 때문에 해독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오토파지라는 것을 활성화시켜 줄 수가 있는데 우리 몸속에 생길 수 있는 노폐물들을 굶어야, 배가 고파야 그게 활성화되거든요. 배가 부를 때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통해 가지고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내가 당장 한 달 만에 5kg 빼겠다, 10kg 빼겠다 이런 것은 어렵죠.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해주시면 더 이상 찌는 것은 확실하게 막을 수 있거든요. 또 조금 수독이 쌓여서 생길 수 있는 2, 3kg 정도는 금방 빠진단 말이에요. 간헐적 단식 일주일만 해도 효과 있거든요. 한 번만 좀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아져서 몸의 컨디션이 나쁘다든지 살이 조금 쪘다든지 배가 조금씩 나올 때는 간헐적 단식 또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다 보면은 몸 관리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살이 빠지는 습관도 중요하죠. 현대인의 숙명인가요? 다이어트. 예. 사실 대부분의 이 공복감은 갈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갈증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단 말이죠. 갈증을 달래기 위해서 뭐 당분도 먹고 빵도 먹고 과자도 먹고 짠 음식도 먹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갈증을 달래기 위해서 일부러 소금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약간의 소금 손가락으로 찍어서 몇 톨 먹고 나면 갈증이 해소되고 물 한 잔 마시고 나면 갈증이 해소가 되죠. 그래서 공복감을 없애줄 수 있거든요. 죽염을 저는 많이 추천합니다. 고온에서 소금을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같은 부산물이 들어있지 않죠. 뭐 히말라야 핑크 소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죽염이나 핑크 소금 구비해 두시고 공복감 느껴질 때 약간씩 드시는 습관 들이시면 살이 빠지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시카고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파란색 접시를 이용하면 식욕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반대로 붉은색 접시, 빨간색 접시를 쓰면 식욕을 자극한다고 하니까요. 식탁 환경도 조금 바꿔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여러 명이 많이 모여서 먹는 음식 자리도 피하는 게 좋겠죠. 회식 자리 가면 의외로 많이 먹게 되잖아요. 혼자서는 뭐 고기 요만큼도 못 먹지만 5사람이 모이면 소 한 마리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 모이는 장소 피해주시면 좋겠고 또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내가 할 일이 막 산더미집 같이 쌓여있고 기한이 정해진 일을 하고 있으면 밥 먹을 시간이 없죠. 배고픔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취미생활이든 일이든 바쁘게 하시는 것이 살찌지 않는 습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옷을 조금 얇게 입는 게 좋습니다. 몸이 좀 시원해야 지질 대사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체온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요즘은 찬물에 샤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샤워하실 때 뜨거운 물 말고 찬물로 샤워해서 대사량 증가시켜 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반대로 반신욕도 도움이 됩니다. 온몸에 피를 막 돌아다니게 만들어주고 체온을 올려주면 지질이 빨리 타버립니다. 당분도 더 빨리 타겠죠. 그 다음 이제 식이섬유 먹는 습관 들이셔야 합니다. 식이섬유를 드셔야 당분도 흡착하고 지질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줄 수 있죠. 그게 이제 해독 주스잖아요. ABC 주스, 뭐 CCA 주스 만들어 드셔야 하는데요. 사과, 비트, 당근, 사과, 비트, 양배추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비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비트가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든요. 뭐 CCA 주스를 드시더라도 비트 조금 넣어서 드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운이 너무 없고 몸이 찬 사람들은 수삼 사셔가지고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같이 넣어서 갈아 드시면 좋고요. 또 CCA 주스나 ABC 주스 맛없어서 못 먹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블루베리를 추가하면 맛이 좀 증가합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도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으니까요.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 이런 주스를 식전에 드시면 좋거든요. 밥 먹기 전에 뭐 CCA 주스, ABC 주스 한 잔 드시면은 포만감이 생기니까 밥을 좀 적게 먹게 되죠. 그런 것을 먹는 게 좀 귀찮으시면은 차전자 피도 굉장히 좋습니다. 차전자 피는 먹고 나면은 부풀어서 뭐 30배, 40배까지 부피가 증가한다고 하죠. 환으로 만든 차전자 피 구입하셔가지고 식사 전에 한 봉 드셔주시면은 다이어트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서 이 에너지, 잉여 에너지를 태워 없애야 되죠. 운동하지 않고는 절대 뭔가 음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알아주셔야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몸은 한순간도 그대로 있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오래된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대신하죠. 그래서 제대로 된 음식 먹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음식 관리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내 몸에 잘 맞으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내 몸에 잘 맞지 않으면 그게 질병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여기서는 이렇게 해라, 저기 가면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헷갈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식사라고 제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나에게 맞는 음식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또 해로운 음식은 어떤 것인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감사합니다.